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LLM 세미나에서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Vision Transformer Need Register라는 그런 페이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논문의 순서상으로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던 이 Related Work를 앞단에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논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논문의 문제를 파악을 하게 된 그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노라는 모델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디노라는 모델은 이제 민 티처를 활용을 하는 이 자기지도 학습의 프레임워크로서 이 VIT 모델과 같이 VIT 모델을 동작을 함으로써 이 오늘 발표할 이 CV 태스크에서의 representation을 수행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한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티처 네트워크에 이 EMA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방식과 그리고 이제 멀티 크롭 트레이닝 메소드를 통합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스템의 성능과 그리고 large 스케일의 이런 비주얼 데이터셋에서 강력한 성능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처럼 이제 224 사이즈의 이미지를 넣었는데, 스튜던트에서는 이 이미지를 크롭을 시켜서 이 그 더 작은 그 확대된 그런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서 결론은 이 지식을 knowledge를 distillation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의 세멘틱한 레이아웃을 어떻게 조금 더 익스플릿하게 하게 그런 정보들을 포함을 하는 모델을 생성을 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모드 컬랩스나 뭐 다양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대표적인 사전 학습 모델로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디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지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클래스 정보를 주지 않고 학습을 함에도 이런 오브젝트들의 위치 정보를 어텐션 맵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은 모델 학습 후에 마지막에 그 클래스 토큰에 대해서 파이널 레이어의 클래스 토큰을 가지고 이제 셀프 어텐션을 시각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클래스별로 클래스의 좀 스페시픽한 그런 피처들을 자율적으로 획득을 해서 비지도 객체 세분화가 가능했다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어텐션 맵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지도 학습에서의 오브젝트 디스커버리 분야에서 매우 좋은 그런 논문으로 연구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그 라벨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도 결론적으로 이제 그 원하는 객체의 그 오브젝트의 그런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로스트라는 방식은 이런 것들을 좀 잘 같은 비슷한 컨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디노 버전 2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그런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된 그런 모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iBot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그 구조에 대해서 이걸 차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레벨 그리고 패치 레벨 이렇게 두 가지 레벨에 대해서 좀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자기지도 학습을 진행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 이미지 레벨을 활용을 한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수행을 함으로써 이미지 내에서 서로 다른 패치들을 잘 구별을 했다라는 것이 그 컨트리뷰션으로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벨 데이터가 없이도 더욱더 좀 더 레질리언트 하거나 아니면 또 어댑터블한 그런 비주얼 피처들을 잘 표현을 했다. 그리고 프로즌 백본과 그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다라고 논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이 디노 버전 2 모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에서 좀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함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로스트라는 그런 방식과 좀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모델의 이터레이션 파트에서 이 피처 맵에 아티팩트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디노나 아니면 다른 기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이런 모델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 논문의 저자가 먼저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 이 디노 버전 2를 개발한 저자가 이 오늘 발표할 비전 트랜스포머 니즈 레지스터라는 이 논문을 발표한 그런 동일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이러한 문제점, 이 아티팩트가 발생되지 않는다, 잘 찾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 기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들하고도 다 실험을 시각적으로 해봤는데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더라 하면서 논문이 시작되는 거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기가 실험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나왔더라 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소개를 드리면은 이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을 시킬 때 어떻게 이제 제너릭한 피처들을 임베딩을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가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들의 이런 벡터들을 뭐 방향성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결집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는 이런 쉬프트와 관련된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도 아니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아예 전환이 되어서 다양한 대규모의 데이터셋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통한 이 피처를 익스트랙트 하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출된 피처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다운스트림 타스크에다가 적용을 시켜줌으로써 모델의 이 피처 추출을 잘 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보시는 여기 디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의 이런 세멘틱한 레이아웃에 대해서 명시적인 정보를 포함을 하는 모델을 생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제 일관된 부분에 좀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고 해석 가능한 이 어텐션 맵을 생성을 한다. 그래서 어텐션 맵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러한 그 슈퍼비전이 없이도 객체를 탐지할 수 있다, 감지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디노 버전 2 같은 경우는 프로즌 백본과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되게 그 단환경적인 그러니까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아니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오히려 수치적으로는 더 좋은 수치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 비지도 태스크들에서 이 디노 버전 2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시각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것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그 설명드렸던 이런 아티팩트라는 게 디노 버전 2의 피처 맵에서 발생이 되더라 라는 것이 이 저자가 처음으로 찾은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아티팩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어텐션 맵에 대해서 값을 쭉 정렬을 해 보았을 때 기존 이제 평균적으로 10배 더 높은 그런 토큰들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아티팩트들이 근데 이런 미들레이어 학습이 하는 도중에 미들레이어 주변에서 발현이 되고 그리고 대규모 조금 큰 규모의 큰 파라미터를 가진 그런 트랜스포머를 오랫동안 훈련한 후에 발생이 되더라. 그리고 근데 이 클래스 이 토큰들을 보니까 또 추가적인 정보를 거의 전달하지 않더라. 뭐 이런 특징들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슈퍼바이스드 VIT에다가 동일한 그 관찰을 적용을 해 보았을 때 디노 버전 2와 같이 유사한 아티팩트들이 노출이 되는 것을 봐서 디노 버전 2가 이 VIT 기반으로 하는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되게 유사한 기본 동작과 이게 유사하게 일치하는데 디노는 예외다라는 얘기를 인트로덕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다음과 같이 샘플 이미지들을 이렇게 인풋으로 넣었을 때 VIT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트랜스포머 모델들 이런 모델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지금 디노 모델 빼고는 전부 다 이런 노란 색깔의 짙은 색을 띠는 아티팩트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티팩트들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 만약에 있어도 이 이미지의 객체를 잘 탐지를 했다면 있어도 문제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성능은 더 잘 나오는데 객체는 잘 탐지를 못하더라 라는 것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일 주제로 얘기하는 이 아티팩트 그리고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걸 할 때 이제 간단한 선형 모델로 이런 아웃라이어 토큰을 평가를 해서 이런 토큰에 포함된 정보를 파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값이 아닌, 이런 이상 토큰이 아닌 것들에 비해서 이 이미지의 이런 원래 위치나 패치의 원래 픽셀에 대한 정보가 적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관찰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추론을 한 동안에 이러한 패치에 포함된 로컬 정보들을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치 패치, 이 아웃라이어 패치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이제 이미지 분류기를 학습을 해보니까 다른 패치들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도 이제 뒤에 다 실험 파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아웃라이어 패치는 일반적인 패치들에 비해서 이미지에 대한 글로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모델이 유용한 정보가 거의 없는 패치들을 학습을 하는 도중에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 토큰들에 있었던 이제 정보들을 버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공간 정보들을 버리고 전역 정보, 글로벌 이미지 정보를 거기에 넣는 식으로, 어그리게이션 하는 식으로 토큰을 재활용을 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는 이 논문에서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는 입력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외에 조금 더 입력을 하나 더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래서 결과처럼 그 세 개의 비교 모델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세 개의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해서 이 제한하는 레지스터 테크닉을 쓰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객체 탐지가 잘 되지 않고 아티팩트들이 생기게 되는데, 네, 레지스터를 하면은 깔끔하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related work로 설명한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파트를 설명을 해보면, 우선은 이 지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벨 정보나 아니면 텍스트 얼라이먼트 형태의 그런 어노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좀 편향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잘 특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습된 그런 모델을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게 원래 비전 쪽에서 이제 알렉스넷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CNN 분야에서 좀 획기적인 성능을 보였던 이 레지넷,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CV 파트에서 기본이 된 그런 VIT 모델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VIT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라벨 어노테이션, 라벨 슈퍼비전, 그리고 텍스트 슈퍼비전, 이렇게 두 파트로 더 연구가 되어서 이제 라벨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방식으로는 이제 그 DIT3 모델, 그리고 텍스트로는 이제 클립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컨트라스티브하게 랭귀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벨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를만 있으니까 이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사전 학습, 그러니까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내 저자 스스로가 정의를 해서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낸 모델은 그 피처를 익스트랙트 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셋이 와도.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프리텍스트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이렇게 된 모델들을 가지고 전위 학습의 약간 개념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트들을 프리즈 시킨 다음에 이게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모코 같은 방식도 있고, CV 파트에서는 이제 이 마스크드 오토인코더가 좀 대표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백본 모델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들의 입력을 넣어주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진행을 해서 라벨을 최종적으로 맞춘다, 뭐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얘기한 결국엔 컨트리뷰션 해결 방식이 레지스터라는 새로운 토큰을 입력단에서 추가를 시켜주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럼 이 태스크에 좀 특별하게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토큰들을 추가한 연구들은 어떤 게 있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토큰들을 이 트랜스포머에다가 시퀀스를 확장했다는 것은 기존의 시퀀스에다 뒤에다 더 붙인다는 컨셉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버트에서 대중화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에서는 이 SEP 토큰처럼 이렇게 이 두 문장을 띄워주는 그런 것들, 그런 토큰들을 추가를 해줌으로써 네트워크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도 했고, 아니면은 이제 입력에다가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테이프 토큰, 이 에이다 테이프라는 모델에서 테이프 토큰을 활용하는 것들도 있었고, 뭐 이러한 토큰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출력값들을 모델의 출력으로 활용하는 방식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별로 또 보게 되면은 우선은 버트나 VIT에서는 이제 클래스 토큰들을 이제 분류할 때 쓰고, 이제 뭐 제너레이티브 러닝 파트에서는 이런 마스크 토큰, 뭐 디텍션을 할 때에는 이 오브젝트 컬이나 아니면 디텍션 토큰들, 뭐 이렇게 각각의 태스크에 맞춰서 결국에는 토큰들을 추가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관련 연구였고, 그래서 논문에서 이 제기한 이 problem formulation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티팩트는 언제, 왜, 어디에 생기냐, 왜 나타날까가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최신 VIT 기반들 모델에 대해서 어텐션 맵을 확인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아티팩트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아티팩트들이 왜 생기는지 5가지에 대해서 아티팩트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레메데이션 파트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5가지 연구들을 5가지 문제점을 먼저 생각을 해서 각각의 컨셉에 맞게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아티팩트는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티팩트라는 게 하이놈 값의 아웃라이어 토큰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로컬 피처에 나타나는 아티팩트를 좀 정량적으로 이제 특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디노에서는 놈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균일한 낮은 값을 보이는데, 디노 버전 2 같은 경우는 특정 토큰들이 매우 큰 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티팩트 패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그 기준선을 세울 때 이제 저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50이라는 수치 이상이 되면은 저거로 하자, 아티팩트라고 명명을 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설명을 하면 아티팩트와 이 하이놈 토큰 그리고 아웃라이어 토큰, 이 모든 단어가 결국엔 요 그 빨간 색깔 라운딩된 이 패치들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표처럼 디노 버전 2에서 나오는 이 아티팩트들은 결론은 특정 값 이상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에어리어가 넓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2% 정도의 그런 토큰들이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큰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발생이 되냐, 어디에서 나오냐 라고 했을 때 저자는 그래서 큰 규모의 모델을 학습을 하는 동안에 발생해야 한다 라고 실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에 대해서 각각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VIT 모델을 이제 VIT 40레이어 모델을 40레이어를 할 때 그 학습을 하는 초기에는 없었는데 이제 학습 중기 그 레이어 15부터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발생이 하더라 라고 A 그림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서 이 디노 버전 2에 그 디스트리뷰션의 이 놈들의 디스트리뷰션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학습을 하는 그 3분의 1 지점 이후부터 얘네가 발생이 되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델들에 대해서 모델의 규모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이 라지 베이스부터 베이스 이상의 그런 라지 모델들에 대해서 했을 때의 아웃라이어가 이제 발생이 하게 되더라 라고 이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 하이놈 토큰들이 이 패치 정보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건지를 실험적으로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패치 임베딩 레이어에서 패치 임베딩 레이어 직후에 이제 이 하이놈 토큰들하고 이 십자 모양으로 해서 이 4개의 주변 토큰들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측정을 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한 결과가 지금 보시면 여기 좌측 하단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하이놈 토큰들에 대해서 패치들과의 시뮬러리티를 보니까 되게 값이 높게 그 유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파란 선 같은 노멀 패치들은 주변에 그런 이웃 토큰들과의 값이 낮은데, 네, 그래서 왜 이런 게 발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론은 이 아웃라이어 패치가 다른 패치들, 이웃 패치들과 동일한 정보들, 중복되는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게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모델이 어차피 이 빨간 색깔 친 토큰이 다른 토큰들과 중복되는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면 얘는 학습을 할 때 이미지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때 퀄리티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제 디스카드 하는 거죠. 약간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림처럼 지금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는 너무 주변 토큰들, 너무 주변 네이버들과 시밀러리티가 높다. 그게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넘 토큰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 로컬 인포메이션이 그럼 진짜로 없는지 적은지를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그 실험이었고요. 보게 되면은 이런 포지션 프레딕션이나 아니면 픽셀 리컨스트럭션 타스크와 같은 이런 그런 태스크를 통해서 이 패치 임베딩이 잘 되는지 패치 임베딩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넘 토큰들과 다른 일반적인 토큰들의 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였고요. 이 포지션 프레딕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VIT 레이어의 이전에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의 형태로 토큰에다가 주입을 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들이 그 포지션이 어디일지 예측을 하는 것이고, 이 픽셀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넘 토큰들이 다른 토큰들보다 이미지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더 적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찾아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아웃라이어 토큰들이 다른 일반적인 토큰들보다 그 원하는 이 태스크의 실험을 해보았을 때 성적이 낮았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건데 이런 것들이 로컬 패치 인포메이션 지역적인 그런 로컬 패치 인포메이션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서 발생되는 문제 같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의 표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포지션 프레딕션과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할 때 노멀 토큰만 넣은 실험과 아웃라이어 토큰을 넣었을 때 결론은 이렇게 수치가 별로 안 좋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아티팩트들은 로컬 정보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 걸까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티팩트는 이 글로벌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넘 토큰들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그 클래스 토큰처럼 이제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그래서 이 표준 이미지 표현학습 벤치마크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분류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행된 그런 토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베딩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진행된 것들의 가운데에서 이제 하이놈 토큰과 그리고 노멀 토큰들을 랜덤하게 하나씩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로지스틱 클래스파이어로 학습을 해서 최종적인 클래스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보니까 이 하이놈 토큰들이 이 다른 노멀 토큰들보다 이 분류 정확도에 있어서 더 높게 나왔었고, 요 하단에 요 표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래스 토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그래도 되게 근사하거나 그래도 조금 더 비슷한 그런 성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아웃라이어 토큰이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실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세웠던 가설이 이제 충분히 훈련된 이런 대규모 모델들에 대해서 이 중복되는 토큰들을 인식을 하고, 요거를 모델이 알아서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이제 저장하거나 처리하거나 검색하는 용도로 학습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이 행동이 최종적으로는 실험 결과에 있어서 더 좋은 식으로 발현이 됐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동 발생이 학습이 되는 도중에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레지스터 토큰을 추가하는 식으로, 네, 여기 박스 친 것처럼 레지스터 토큰을 추가하는 식으로 모델을 좀 더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컨셉으로 하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학습된 토큰들은 결국엔 그 평가를 할 때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제외를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베이스 모델로 활용을 하는 이 세 가지 VIT 기반의 큰 모델들을 가지고 왔고, 각각의 태스크들, 이 슈퍼바이즈드, 그다음에 텍스트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대표되는 모델들을 비교 실험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모델들, 이 디노 버전 2, 오픈클립, 그 DIT3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입력으로 레지스터를 추가를 해보니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 그림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 하이놈 토큰들이 수가 매우 적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리그레션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확인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토큰의 사용을 가지고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의 그런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하는 것이었고요. 이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한 그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이 탑 1을 맞추는 거, IOU를 맞히는 거, 그리고 RMSE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지스터를 추가했을 때 성능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성능이 더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제로샷 같은 경우에서도 뭐 비슷하거나 네, 근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정량적으로는 동일하거나,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진 않는데 정성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지금 그림처럼 더 좋아진다 라는 부분으로 실험에 대한 설명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파트로 그럼 레지스터 토큰의 개수는 어떤 게 적절한가에 대한 실험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토큰의 수는 많아지면 더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더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토큰을 추가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레지스터를 추가를 하면은 이런 아티팩트들이 생성이 되는 그런 앞에서 설명한 원인들,
추가한 레지스터 토큰으로 활용을 해서 해소를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비지도 학습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디스커버리 태스크를 실험을 해 보았을 때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나아진 그런 성능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레지스터 토큰의 추가에 대한 그런 설득력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성적인 부분으로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어텐션 맵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는데, 클래스 토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이미지에 대표되는 그런 그 피처를 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텐션 맵에서의 이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이 잘 매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레지스터 토큰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토큰들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띄워서 보니까 되게 그 초점으로 보고 있는 그런 객체들이 다 다르게 있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가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레지스터들 사이에서도 어떤 때에는 이제 어떤 때에는 뭐 6번 레지스터가 스푼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에서 좀 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레지스터 토큰들이 클래스 토큰처럼 글로벌한 정보들을, 클래스를 대표하는 글로벌 정보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근데 이 레지스터 토큰만으로 봤을 때에는 각각의 객체들을, 오브젝트를 이제 디스커버리하는 파트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영향이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 트랜스포머 인 니즈 레지스터라는 논문이었고, 컨셉 자체도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는 것들과 이 가설에 대해서 결국엔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실험 논문 구조를 잘 짰다는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